안녕하세요. 오해금지입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방사능에 대한 기사들을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경 방사능 핫스팟, 월성 삼중수소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노원구 공릉동 방사능 아스팔트 등 여러 내용의 방사능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연히 시버트, 베크렐과 같은 방사능 단위로 표현된 숫자들이 막 나오는데 방사능 단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치를 통한 그 세기를 생각하기보단 일단 나온다는 사실 자체로 위험하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확인해보면 건강상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준이지만 단위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공포로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방사능 단위를 시간 내서 공부하기에는 벽이 높게 느껴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방사능 단위를 알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을 가볍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사과, 포도, 쌀 등 여러 음식들의 방사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쌀의 경우, 물론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쌀 기준으로 칼륨 40이 쌀 1kg당 20.8 베크렐이 들어있습니다. 한우 소고기 기준으로는 1kg당 65 베크렐이 들어있고요. 조금 놀라신 분들이 계실까요? 내가 즐겨 먹는 음식들에 일단 방사능이 들어있다고 하니 갑자기 막 겁이 나고 불안하고 그러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도 베크렐 수치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무시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목욕탕에서 온탕에 들어가거나 사우나에 들어갈 때 입구에 표시되어 있는 온도를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30도씨 정도면 들어가도 되겠다 생각하고 발이나 손을 넣어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섭씨라는 단위에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쌀 1kg에 들어있는 방사능 칼륨 40의 20.8 베크렐은 안전한 수치인지 위험한 수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베크렐이라는 방사능 단위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혼자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베크렐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크렐은 방사능의 단위로서 정확한 정의는 단위 시간당 방사능 핵종이 붕괴하여 다른 핵종으로 변환하는 수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초에 몇 개의 방사선이 나오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쌀 1kg에 칼륨 40이 10.8 베크렐 존재한다는 걸 예로 들어보면 쌀 1kg 속에 있는 칼륨 40에서 1초에 20.8개의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 칼륨 40에서 나오는 방사선 한 개와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한 개가 그 세기와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세기가 다르다는 말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결국 전달되는 에너지가 다른 거니까요. 마치 속도가 다른 두 탁구공에 맞을 때 다른 것과 축구공과 탁구공으로 맞았을 때 아픈 것이 다르듯이요. 에너지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방사성 붕괴도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려우니까 간단히 기억할 것은 칼륨 40은 방사선을 내보낼 때 11% 확률로 1.4 6매부의 감마선을 내보내던지 88.8% 확률로 1.3 2매부의 베타선을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삼중수소 붕괴도를 보면 100% 확률로 18.6케브 베타선을 내보낸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1매부는 100만 에브이고 1케브는 1000에브이니까 칼륨 40의 1베크렐과 삼중수소 1베크렐의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칼륨 1베크렐이 삼중수소 1베크렐보다 70에서 80배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너지 크기가 70에서 80배 크다고 해서 섭취했을 때 정확히 칼륨이 70에서 80배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방사선의 특징들, 투과율 등과 같은 효과, 생물학적으로 배설물, 땀 등으로 배출되는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소고기 1kg에 들어있는 칼륨 40, 65 베크렐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방금 말씀드린 방사선의 특징들, 투과율 등과 같은 효과,
생물학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서 ICRP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는 간핵물 ICRP 119를 통해 방사성 핵종별로 사람이 먹었을 때 그 방사성 핵종이 얼마나 몸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일명 선량환산 계수를 정의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핵종에서 나오는 방사선 한 개 당 우리 몸에 전달한 총 에너지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아까의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혼자서 소고기 1kg을 먹었습니다.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 칼륨 42, 65, 베크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65 베크렐 곱하기 1 베크렐 분의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10W 곱하기 1 10W 분의 10의 9승 나노 10W는 403 나노 10W이므로 이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 것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100mS 노출되면 암 발생 확률이 0.5% 증가합니다. 제가 소고기 먹어서 암 발생률 0.5%가 증가하려면 계산해보면 248톤의 소고기를 단기간에 먹어야 합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맞는 자연 방사선량은 3mS입니다. 7.4톤 정도는 먹어야 자연 방사선량과 동일하겠네요. 결론은 소고기 1kg 먹은 걸로는 몸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음식들을 봐볼까요? 쌀 1kg 당 들어있는 칼륨량 20.8 베크렐, 감자 120 베크렐, 고구마 150 베크렐, 커피콩 900 베크렐, 바나나 130 베크렐. 물론 국내에서 시판되는 음식들 기준입니다. 칼륨량을 가지고 계산해서 밀리시버트 단위로 환산해보면 쌀 1kg 당 0.0000129 밀리시버트, 감자 1kg 당 0.00074 밀리시버트, 고구마 1kg 당 0.000930 밀리시버트, 커피콩 1kg 당 0.009568 밀리시버트, 바나나 1kg 당 0.000800 밀리시버트가 되겠습니다. 방사선에 맞고 암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려면 평생에 암 걸릴 확률 0.5% 높여주는 100mS 정도는 맞아야 하는데 100mS를 맞으려면 계산상 쌀 775톤, 감자 134톤, 고구마 107톤, 커피콩 18톤, 바나나 124톤 이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먹어야 합니다. 관리 규제 기준인 1mS를 맞으려면 각각 7.75톤, 1.34톤, 1.07톤, 0.18톤, 1.24톤 단기간에 이걸 다 먹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방사선으로 인해 암에 걸리는 것보다 다른 문제가 먼저 생길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고등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통 가능한 고등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세슘 137의 방사능 양은 100 베크렐 퍼 kg입니다. 그 고등어를 1kg 먹으면 100 베크렐 퍼 kg 곱하기 13 나노시버트 퍼 베크렐 0.0013 밀리시버트가 됩니다. 흉부 X선이 보통 한 번 맞으면 0.1 밀리시버트이니까 고등어 77kg 정도는 먹으면 흉부 엑스레이 한 번 맞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베크렐이라는 단위가 뉴스에 등장하면 선량 환산 계수를 이용해서 내가 저걸 먹으면 내 몸에 이 정도 영향을 주는구나, 또 다른 음식들과 비교해보면 아 정말 미미한 정도구나, 아 얼마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먹는 음식들에는 방사성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사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려면 비상식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방사선에 의한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로 병원에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궁금하시면 계산해보세요.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해금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